자, 여기 보세요. 시작하면은 일단 1단원의 제목이 수열의 극한이야.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먼저 배우고 나서 나중에 함수의 극한을 배웠었어.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얘를 이해함에 있어서 얘를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잖아, 예전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를 먼저 배우고 이게 조금 더 좁은 범위고 얘가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는 건데 지금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얘를 먼저 배우고 얘를 나중에 배우는 게 돼버린 거야. 그럼 거꾸로 이해하면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일반적인 걸 공부를 한 상태에서 얘가 마스터가 돼 있으면 얘는 쉬운 거지. 이해됐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공부할 때의 관점은 얘를 지금 새로 배우는 거고 이걸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했을 때 얘랑 얘가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를 구분하면 돼. 이해됐어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 가르칠 때는 이걸 모르는 애들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이걸 다 읊어주고 시작해야 되거든. 극한이 뭔지 모르는 애들이 먼저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너네 리미트가 뭔지 알고 극한이 뭔지 알잖아. 이해됐어? 다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대상이 얘는 함수고 여기선 얘가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먼저 구분해야 되는 거는 도대체 수열과 함수의 차이가 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함수를 fx를 2x-1이라고 잡으면 얘는 그냥 그래프로 그렸을 때 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다라는 건 다 알잖아. 그리고 사실상 별 말이 없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x의 값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 정의역에 들어갈 수 있는 x값의 자격은 그냥 실수 전체가 모두 다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을 만족하는 점의 쌍들을 쭉 찍어봤더니 땅땅땅땅땅 100만 개가 찍히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이해하죠? 그런 거는? 근데 수열이 돼버리면 얘를 우리가 fx라고 안 쓰고 보통 an이라고 쓰잖아. an이라고 쓰고 똑같이 이 규칙식을 그대로 2n-1이라고 써버리면 이거는 보통 우리가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써버리게 되지 그래프를 그리진 않잖아. 그지? 그럼 a1은 뭐고 a2는 뭐고 a3는 뭐고 이렇게 쓸 텐데 하나씩 대입해갖고 이렇게 쓰다 보면 숫자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얘랑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면 이 1차식의 모양을 물론 얘는 변수가 x고 얘는 변수가 n이기는 한데 그냥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직선의 형태를 그린다고 해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정의역의 원소인 n이 여기선 실수였으면 여기선 자연수로 제한되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 이해됐어? 쉽게 얘기하면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잖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1차 함수 모양에서 여기다가 자연수들을 끼워 넣었을 때 나오는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3 나오고 3 들어가면 5 나오는 이런 얘네들의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진 게 수열이잖아. 그지? 이해됐어? 근데 이러한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게 뭐냐면 함수의 극한 시절에서는 너네가 뭘 배우냐면 리미트 해놓고 x가 어떤 특정한 a라고 하는 상수값으로 갈 때 그것의 fx를 보라 그러면 내가 따져야 되는 대상이 좌극한도 따져야 되고 우극한도 따져야 되고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리미트 해놓고 여기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대상이 fx가 아니고 수열이니까 일반항 an이 가는 거거든. 이해하지? 이런 수열이 극한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n이 3으로 간다 이게 말이 되나? 봐봐. 함수의 극한에서는 여기에 3을 찍어놓고 3의 좌와 3의 우를 따지면 뭐 2.99999, 3.0000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수열의 극한이면 그냥 3이면 3이고 2면 2고 4면 4지. 극한이 없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비슷한 듯 다른 듯 그런 게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얘는 얘가 정의역이 서로 달라서 여기서는 정의역이 자연수로만 제한되니까 얘가 점의 형태로 끊겨서 찍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이 아니야. 극한은 극한인데 그게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구분점을 쓰면은 함수의 극한은 양방향을 다 따지는 거야. 좌와 우를 다 따져야 돼. 근데 수열의 극한은 그냥 한 방향만 따지면 돼. 그리고 심지어 함수의 극한에서 튀어나오는 리미트 해놓고 x가 예를 들어 어떤 상수값으로 간다랑 리미트 해놓고 x가 뭐 0 가는 것도 똑같죠. 상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따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함수의 극한의 관점에서는 말이 되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말이 안 돼. 알아들어?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해봤자 1, 2, 3, 4 이렇게 커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수열의 극한은 오로지 뭐밖에 안 다루냐면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밖에 안 다뤄. 그래서 여기 박스에 저거밖에 안 써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열의 극한, 특히나 얘가 무한대로 갈 때 A1, A2, A3를 쭉쭉쭉 진행했을 때 얘가 끝까지 가면 어디로 갈까를 추정한다 이런 얘기잖아. 예상한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이미 함수의 극한에서 배워왔던 수많은 지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그 fx가 수렴해. 그리고 리미트 x가 그 똑같은 값으로 갈 때 gx가 수렴해. 그러면 이미 수렴한다고 알고 있는 두 함수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도 다 되는 거 맞지? 얘가 0만 아니라면. 그럼 봐. 이 성질은 x 자리에, 정의역의 자리에 실수가 뭐가 들어가도 항상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연수로 국한돼 있을 때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겠죠.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가 마스터가 돼 있고 막 이런 거를 풀 수 있고 기억력 되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걸 다 풀 수 있는 사람이면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성질이 여기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단원이 반 이상이 끝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알아들었지? 더 넓을 때 된다면 더 좁을 땐 당연히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내가 해줘야 되는 거는 사실 특히 내가 이제 너네들의 대강적인 실력을 아니까 이런 거를 막 유제를 띄워놓고 풀어주고 별로 그러고 싶진 않거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면 봐봐. 이제 수열의 극한이야. n이 무한대로 간다 했어.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한번 n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됐지? 그러면 나는 이제 너네가 어떻게 풀기를 바라냐면 얘를 그냥 함수의 극한처럼 풀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래프로 그린다고 봤을 때 얘가 유리함수 형태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새끼가 작아지긴 하다가 0으로까지밖에 안 가지 더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0인 거고 혹은 직관적으로 너가 무한대를 집어넣어가지고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양의 무한, 0의 우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똑같이 수열의 극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그래프에다가 1,1, 2,2분의 1, 3,3분의 1 이렇게 넣었을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점들이 다가가는 추이는 어차피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너네한테 더 익숙한 모양으로 생각하고 풀라고. 새로운 걸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미 배운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그래프가 있다면 그런 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해놓고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가 3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있어. 이런 거 안 배웠잖아. 이런 거는. 그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리미트 해놓고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만약에 n제곱 더하기 4분의 1 이런 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럼 그때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모양으로 바꿔서 여기가 x가 무한대였을 때 얘를 3 플러스 마이너스 2의 x승이라고 보고 여기서 얘가 겁내 커지면 이게 뭘까를 예상하는 걸로 가는 거야. 로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이게 더 넓은 범주에서 풀고 있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지 않더라도 얘를 x로 바꿔놓고 풀면은 이미 쓰고 있는 시간에 답이 0인 걸 알겠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알아들었어요? 진짜지? 그러면 딱 요 정도만 생각한 상태로 볼 거야. 봐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값이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으면 함수의 극한에서 쓴 용어 그대로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두 글자로 발산이라 그래.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함수의 값을 이렇게 쭉쭉 쓰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0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게 뭔가 어떤 값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수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하지? 머릿속에 정리되지? 그런데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이 딱 하나가 뭐냐면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로 국한돼 있다 보니까 이거 말고 하나의 케이스가 더 생겨. 그게 뭐냐면 일단 용어부터 얘기하면 이게 진동이야. 됐어요? 봐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됐지? 우리가 수학 1 지수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지수 법칙이나 이런 걸 쓸 때 여기에 실수로 확장하려면 여기가 음수가 못 들어오거든? 그치? 근데 여기가 양수일 때에만 여기에 뭐 루트 2제곱 쓰고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수열이니까 얘가 자연수밖에 안 되잖아. 지수가 자연수일 땐 밑이 음수일 수 있거든? 그럼 하면 1, 2, 3, 4를 넣어봐라. 그러면 1 넣으면 얘 나오고 2 넣으면 얘 나오고 3 넣으면 얘 나오고 4 넣으면 얘 나오지. 그거를 이 그래프의 관점으로 그냥 점만 찍는다고 봤을 때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2 넣으면 1 나오고 3 넣으면 다시 얘 나오고 4 넣으면 다시 얘 나오잖아.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지 어디로 가고 있지가 않잖아. 이런 거를 그냥 말 그대로 직관적인 단어로 그냥 진동이라 그래. 그럼 봐봐. 유하나? 얘는 뭔가의 값으로 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수렴하는 상황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도 발산이라고 치는 거야. 용어가 그래.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못해요. 음의 무한대도 안 되고 0도 안 되고 숫자도 안 돼. 무조건 무한대로밖에 못 가. 그러한 상황에서 이 an의 추이를 봤을 때 결론은 둘 중 하나야. 수렴하거나 수렴하지 않거나.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 상황을 두 글자로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이 발산이라는 한자어가 뭔가 펴져갖고 졸라 퍼진다 이런 얘기니까 애들이 무한대라고만 착각을 하는데 그 발산의 케이스에 또 두 개가 있는 거야.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답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진동하는 경우도 발산이라고 취급한다고. 됐지? 근데 값이 딱 멉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만 수렴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알아들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요것만 봅시다. 만약에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그 an이라고 하는 것의 극한값이 어떠한 값이라고 이렇게 수렴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쳐봐. 됐어? 그렇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한 칸 더 가거나 얘가 한 칸 덜 가더라도 그 값이 똑같이 얘라는 게 이해가 돼요? 생각해봐봐. 결국 여기다가 자연수의 얘를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어봤자 똑같이 1차 무한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랑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 이게 다 같은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너네한테 가장 직관적이야. 이해됐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만약에 일반항 AN이 3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건 분명히 뭐 굳이 따지면은 뭐 등비수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놈이지, 그지? 근데 여기다가 1, 2, 3, 4, 5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1 넣으면 얘 나오고 2 넣으면 얘 나오고 3 넣으면 얘 나오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무한대로 진행한다고 해봤을 때 내가 뒤에 더하는 이 부분이 거의 먼지로 수렴하겠지. 그잖아. 그러면 얘가 쭉 갔을 때 여기가 A n번째가 있고 그 전 게 있고 그 다음 게 있을 건 맞는데 어차피 이게 거의 100만 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치면 여기에 더해지는 것도 0이고 여기 더해지는 것도 다 똑같은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이해했죠? 그러면 개념원리 책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설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같이 연습하면 되는 건 여기 있는 필수 예제 1번의 4개입니다. 그럼 다음 수열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 그랬어. 자, 여기 보시는 1번은 수열 이름이 n분의 1이죠. 그럼 방법은 두 개야.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지루해도 합시다. 첫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얘를 n분의 1을 그려, x분의 1을 그려. 근데 거기에 자연수만 들어가는 거니까 1과 2와 3과 4와 5만 집어넣는다고 치면 점점점 0으로 갈 것처럼 보이지, 눈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쓸 땐 이렇게 쓴다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일반항을 작성해 줬어. 그때 정답은 0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쓰란 얘기지. 또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단순 숫자만 본다고 치면 1 넣으면 얘고 2 넣으면 얘고 3 넣으면 얘고 4 넣으면 얘니까 쭉쭉쭉 간다고 쳤을 때 분자는 1로 그대로인데 분모가 매우 커지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겠지. 혹은 직관적으로 그냥 무한대를 여기다가 셀이 집어넣으면 처음부터 무한대분의 1이 바로 보이지? 그러니까 답이 0이지. 셋 중에 뭐가 돼도 좋으니까 이해를 하란 얘기야. 그러면 2번 리미트 해놓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있는 일반항의 이름이 n 플러스 1이래. 그러면 그래프를 떠올리면 싹 그려봐 머릿속에. 기울기가 1인 항이 계속 커지면 올라가겠지. 답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또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1 넣으면 2, 2 넣으면 3, 3 넣으면 4니까 갈수록 커진다. 발산한다.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지금 1번하고 2번이야 매우 쉬우니까 뭘 해도 답이 똑같이 보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문제가 좀 빡세질수록 저 4번 같은 걸 보세요. 저런 걸 볼수록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어떨 때는 그래프가 편하고 어떨 때 숫자를 집어넣는 게 편하고 그렇게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쉬운 거 풀 때 연습을 다 하란 얘기지. 그럼 3번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써 있는 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숫자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이쪽이 계속 작아지고 있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읽어도 되는 거 맞죠? 문제는 4번 같은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해놓고 여기가 코사인의 n파이래. 오랜만에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봐봐요. 주기 얼마야? 코사인의 주기는 얘를 b라고 읽었을 때 b분의 2파이죠. 응?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n분의 2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n자리에 1을 집어넣는다고 치면 얘는 코사인 파인 거고 2 집어넣으면 코사인의 2파인 거고 3 집어넣으면 코사인의 3파인 거고 그냥 그런 거잖아. 그럼 봐봐. n이 들어가서 바뀌는 게 뭐가 바뀌냐면 얘는 주기가 2파이 형태로 느리게 그려지고 얘는 주기가 파이 형태로 빠르게 그려지고 얘는 더 빠르게 그려지고 그냥 그런 거밖에 차이가 없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그려지는 거지 그 값을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진동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알아들었지? 얘는 극한이 없습니다. 자, 맨 아래쪽에 있는 여기 확인 체크 1번에 요 세 개만 얼른 해보세요. 요거 위에 것만 해보세요. 요거 위에 것만. 헷갈리면 x로 바꾸고 풀어도 돼. 처음에 이해할 때는. 자, 보세요. 1번. 이 대상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나? 애매하죠? 그래프로 그리기는 애매하니까 그냥 단순 대입이 낫겠지? 대입을 해서 그 변화 추이를 보는 거야. 1, 2, 3, 4만 넣어보자. 1 넣으면 홀수 제곱이니까 0 되고 2 넣으면 2 되고 3 넣으면 0 되고 다시 2 되는 거 맞죠? 이 정도만 써봐도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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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거니까 하나로 확일되지 않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는 진동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얘도 발산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란 얘기야. 이해됐어? 그리고 2번
이런 거를 그래프로 그릴 수는 없잖아, 아직은. 얘 분수함수 그리는 거 나중에 나올 거야, 미분 가면. 지금은 못 그려. 그러면 어쨌거나 얘를 숫자로 집어넣고 할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숫자를 집어넣고 하기엔 매번 숫자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함수의 극한처럼 생각해갖고 이렇게 봤을 때 얘는 1차고 얘는 2차니까 그냥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3번 사실 좀 이상한 팁이긴 한데 어쨌거나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잖아. 같은 게 반복되는 그림이잖아. 그럼 어느 하나의 특정 값으로 가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보이는 순간 그냥 100% 진동일 수밖에 없긴 해. 근데 하나만 얘기하면은 n이라는 게 정해질수록 그 주기가 바뀌는 거니까 n이 얼마였을 때는 뭐 1이었을 때는 주기가 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있는 그림일 거고 맞지? 느리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가 더 짧게 줄어들면서 뭐 이렇게 있겠지. 근데 문제는 그걸 뭐의 값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냥 답이 그냥 처음부터 진동일 수밖에 없죠. 됐어? 넘어가요. 다음 장에 보시면 솔직히 너네가 시그마나 등차등비를 좀 까먹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이런 성질을 다시 짚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맞잖아. 뭐 이게 왜 되고 증명할 것까지는 없어. 근데 내가 말할 건 딱 하나야. 실수 전체일 때 됐는데 자연수일 때 안 될 이유가 없어. 그걸로 끝난 거야. 맞지? 넘어가요. 대신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거를 풀 때랑 여기를 보면 이 책의 설명이 너무 좀 자세하게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풀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또 뭐도 있냐면 0분의 0도 있어요. 그죠?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좀 신기한 게 0분의 0꼴의 수열처럼 보이는 거를 좀 적당히 정리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모양이냐면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이게 뭐분의 뭐 형태니까 분수가 있겠죠. 근데 0분의 0처럼 보인다는 거는 리미트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야. 그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하고 해보니까 n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런 게 있겠죠? 대충? 그잖아. 이런 거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이 분모 값은 0으로 가겠지. 무한대분의 1이니까. 헷갈리나? 됐어요? 요 무한대를 여기다가 넣는다고 봤을 때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얘가 0으로 갈 걸로 예상이 돼. 얘는. 그리고 만약에 위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깔끔하게 n분의 1이라고 쳐봐. 그럼 너네가 볼 때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근데 이거를 번분수 계산을 해버리면은 얘랑 곱한 게 분모고 얘랑 곱한 게 분자니까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그러니까 너네 머리를 조금 편하게 해주자면 사실상 이건 없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해서 그냥 간만에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좀 몇 개만 합시다. 저 성질을 뺐으니까. 3번 여기 보시면 눈으로 봐요. 그냥 두 글자로 수렴했어. 맞지? 두 글자로 수렴했어. 맞지? 이미 수렴한 게 인정됐어. 그것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다 사칙연산으로 할 수 있지. 단 나누기를 할 때만큼은 분모에 있는 게 0이 아닐 때만 가능하지. 근데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4번을 봅시다. 이 4번을 할 때도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게 얘 따로랑 얘 따로로 봐도 되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을 3이라고 보면은 이건 그냥 상수함수 마냥 계속 3333만 써 있는 이런 수열이잖아. 그리고 만약에 BN이라는 거를 n분의 2라고 봐버리면 얘는 그냥 수열이잖아. 근데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싶겠지만 나중에 고난도 풀 때 필요해. 이거를 이 두 개를 각자 개별적인 수렴하는 수열로 본다면 이렇게 두 개를 뜯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면 얘는 3이고 얘는 0이니까 답이 3인 거지. 이해됐어? 뭐 같은 얘기야. 뭐 기억 거꾸로 하면 니은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근데 3번을 봐.
작은 3번 밑에 거. 이거를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주장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봐봐, 이거를 전개하면은 어느 세월에 풀어. 근데 전개를 하지 않더라도 얘를 수열 AN, 얘를 수열 BN이라고 본다 했을 때, 그잖아? 리미트 무한대를 AN에 집어넣으면 이게 수렴하잖아, 그지? 4로. 얘도 수렴하잖아. 뭘로? 마이너스 2로. 그렇다면 그걸 그냥 4 곱하기 마이너스 2로 봐도 전혀 무방하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 관점이 그냥 이걸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좀 귀찮으시겠지만 5번에 2번하고 3번만 좀 해보세요. 오늘 워밍업 하는 거야. 여기랑 친해지는 거야 그냥. 1번이야 뭐 2분의 1인 거 바로 나오실 거고. 그냥 유리합시다. 보세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옆에다가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는 이거의 켤레 모양인 덧셈꼴을 분모에 곱했으면 분자도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지? 그리고 분모에는 그냥 얘밖에 안 남아있을 거고 분자는 얘를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뜯어주게 되면 남는 게 얼마야? 1인가? 그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무한대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얘는 커질 것 같은데 이해해요? 얘도 커지겠지. 그럼 좀 큰 값분의 1이니까 0이겠지. 자, 그러면 봐봐. 알아들었어, 이거? 그럼 내가 여기 이걸 이렇게 해볼게.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할 건데 이 문제 보면 다 이렇게 풀지. 봐봐. 이거를 함수 fx를 루트 x라고 하는 무리함수로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0,0을 지나가는 아무리 까먹었어도 요 정도 느낌은 기억하죠?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뭐냐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차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의 높이 차이가 저놈이잖아. 근데 그거를 n을 무한대로 진행시켰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야 얘네들의 높이 차이가 대강 한 요 정도로 보이는 건데 얘네 인생이 한 100만 년 지나갖고 여기서 좀 만난다 그러면 한 칸 한 칸의 차이가 거의 없지 않겠어? 그래서 0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보는 게 훨씬 직관적인 거고 이런 관점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복잡한 미적분을 할 때 할 수 있어. 뭐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거 모른다고 그때 가서 헤맨다 이런 건 아니고 미리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요런 거를 본다고 치면 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지? 아래로 볼록이면 여기서의 이 한 칸에서의 높이 격차보다 나중에서의 한 칸에서의 높이 격차가 크겠죠. 그땐 발산하겠지. 뭐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3번 할 말 없어요. 집어넣으면 차수가 대빵인 게 얘죠.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는 이상 3차가 있는 이상 나머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해도 전혀 무방하다. 너가 수투할 때 했던 그 직관을 그대로 써라 제발. 알겠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녀석이고 그냥 심심하니까 요거나 해봅시다. 필수예제 3번에서 요거 4개의 답을 함수의 극한 풀듯이 해보세요. 딱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얘기할게.
자, 그거는 해보시고 밑에 확인해 보세요. 같이 풀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 정도, 4개 정도는. 오히려 내가 오랜만에 짚어줘야 되는 건 이런 거지. 필수 예제 4번에 있는 1번이라던가 2번이라던가 저런 점점점 땡땡땡에 더하기에 있는 합. 뭐 기억하면 기억하는 대로, 기억 못하면 얼렁 받아 적고 다시 외우시고. 1부터 n까지 합은 등차 수열의 합처럼 생각해도 되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지? 시그마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 다음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n제곱까지의 항의 합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 맞죠? 그리고 2n 플러스 1.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세제곱이 나온다면 치사하게 요거의 전체 통으로 제곱하는 거 맞죠? 그죠?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로 출발해야 돼. 근데 아니 뭐 까먹은 건 어쩔 수 없어. 솔직히 수투 내신을 6개월 동안 했는데 까먹을 수도 있지. 근데 까먹었으니까 얼른 다시 외우시란 얘기고. 혹시 이것도 됩니까? 이거 일반항이 뭔지 바로 나와요? 이거는 너무 유명한 거라 외우셔야 돼요. 봐요. 규칙은 보입니까?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냥.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야. 알겠지? 증명해보면 그냥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써있는 이 일반항의 형태가 결국 k제곱 플러스 k일 수밖에 없잖아. 그거를 이렇게 2개로 뜯어준 다음에 요거 2개 더 해보시면 됩니다. 통분해서. 근데 좀 자주 나오니까 외우세요. 미적분은 진짜 암기력이 되게 중요해. 잡스러운 공식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알면 좋은 추가적인 공식도 많고 필연적으로 알아야만 되는 공식도 되게 많아. 거의 다 공식을 외우는 싸움이라 봐도 돼. 알겠지?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갑시다. 앞으로 1번 저런 1번 같은 걸 만났을 때 시그마 공식이 본인이 만약에 기억에 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n의 제곱 2차항의 개수가 1인 모양이고 분자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 건데 어차피 최고차 개수만 비교할 거니까 결국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저기 아래쪽에 있는 2번 같은 거 우리가 수열할 때도 저런 거를 좀 본다고 하면 쟤네들은 분수 계산을 했다고 했을 때 앞에 거는 2분의 1, 뒤에 거는 3분의 2, 그 다음 건 4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치? 그걸 연달아 곱하다가 마지막에 끝나는 거는 결국에 1 빼기 n분의 1이니까 n분의 n 빼기 1로 끝날 거 아니야? 그렇게 곱한 이후에 걔를 제곱하라는 얘기니까 인접한 게 다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건 n하고 1밖에 없는 거니까 사실상 n제곱분의 1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그리고 뒤에 있는 저 덧셈의 꼴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 거니까 얘도 답이 2분의 1이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극한의 관점을 알고 있으면 사실 중요한 건 수열이 더 중요해. 수열을 못하면 좀 힘들 거야, 여기는. 이해했어요? 아래쪽에 10번만 봐봐. 사실 우리가 지금 수학 원 수업을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수열의 극한 하다 보면 이렇게 수열이 나올 거라서 제가 지금 이런 그 수열의 합에 대한 형태 공식으로 등장한 거 3개에다가 하나 추가적으로 써드린 게 이거지. 그리고 한 줄 더 추가해갖고 총 5개를 인간적으로 외우고 사셔야 되는데 그 5번째가 얘야. 뭐냐면 홀수 제곱의 합. 언니 기억하나? 뭐예요 이거? 봐봐. 여기 봐. 이거를 할 때 있잖아. 첫 번째, 그냥 물음표 손가락 쓰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 2단계 친구는 요거를 그래도 이렇게라도 써보려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요걸 전개해갖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집어넣고 하면 되겠지. 그잖아. 근데 애초에 수열이라는 거는 규칙이잖아.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야? 그러니까 홀수까지만 더하겠다는 거, 홀수들만 더하겠다는 건데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끝항이 1제곱으로 끝나지. 아, 미안, 여기 n제곱이 아니고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1제곱으로 끝나지. 2를 집어넣으면 1제곱 더하기 2제곱으로 3제곱으로 끝나지. 맞아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상하다. 내가 얘기하려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는 일반항이 없어요. 내가 헷갈렸다. 미안, 내가 얘기하려는 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어, 이거. 제곱이 안 달려있는 거. 이러면은 1 더하기 3, 1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일반항이 그냥 n제곱이지. 미안해? 저건 없어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한 그 시그마로 놓고 풀어야 돼. 근데 그거를 한다고 봤을 때 한번 내가 해볼게. 봐봐. 어차피 분모는 세제곱이잖아. 그럼 분자에서 뭐만 보면 돼? 세제곱의 개수만 보면 되지. 그러면 어차피 여기 시그마 자리에 들어있는 거는 전개했을 때 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봐라. 이거를 이렇게 전개해봤자 1차밖에 안 되고 이렇게 전개해봤자 2차밖에 안 되잖아. 그럼 세제곱의 개수를 비교할 때 얘만 보면 되지. 근데 얘가 4 곱하기가 붙은 상태로 뒤에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면 어차피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답이 3분의 4겠죠. 이해했어? 그냥 그렇게 보는 거고. 미안하다. 나 저거 얘기하려 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거는 안 할게요. 이거 안 하겠다는 게 그냥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센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자, 하나만 더 해봐. 여기 필수 8번. 이거는 제가 해드릴 건데 여기를 봐봐. 이게 관점이 두 개가 있어. 일단은 여러분들 책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풀이 있죠? 혹시 본인이 수리논술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서술형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객관식에서 이렇게 풀진 않을 거야. 이해하겠지? 일단은 그냥 항상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푸는 방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기 써 있는 식이 2의 an 플러스 1 분의 an의 플러스 5잖아. 그게 3이잖아. 맞죠? 그렇게 써 있을 때 리미트 an을 찾으라는 거잖아. 맞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이봐, 이거 하고 쉴 거야. 이게 어쨌거나 하나의 수열이지. 그지? 그럼 얘가 수열이라고 봤을 때 이게 그냥 3이라고만 써있는 수열이라면 답은 3이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3이면 3이잖아. 그지? 근데 3이 아니고 예를 들어 3 플러스 n분의 1이라든지 뭐 3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든지 뭐 이런 모양이어도 답은 3이지. 그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만 보고 얘가 리얼로 3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렇게 가능성이 졸라 여러 개가 있는데 얘일 때의 답과 얘일 때의 답과 얘일 때의 답이 다르다면 그건 문제가 말이 안 되죠. 그잖아. 답이 같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수능 수학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는 되게 웃긴 게 문제 자체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그냥 얘를 3이라고 찍고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게 나온단 말이야. 무조건. 이해됐나? 그러니까 객관식용으로 풀 때 그냥 얘를 3이라고 놔. 그러면 an 플러스 5는 얘를 여기 곱해주면 6an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이항하면 그냥 5 곱하기 an이 2니까 얘가 5분의 2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해됐어? 근데 이게 너네가 느낄 땐 야매라고 느끼겠지만 어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풀 때
하나로 딱 이거겠지라고 가정하고 푸는 건 굉장히 직관적인 거야. 예를 들어 3차함수 개형을 추론하래. 3차함수를 추론하는데 이거를 요거부터 그리는 것보다는 보통은 얘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아? 어려운 거 풀 때? 그잖아.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럴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가장 그럴싸한 상황을 먼저 놓고 푼다는 거고 위에 있는 풀이 요거 하나만 보세요. 요것만 설명드리고 서술형 또는 수리노수를 풀 때는 이 수열을 그냥 새롭게 BN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쓰는 순간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표현을 만나면 걔를 3으로 처리할 수는 있죠. 그렇잖아? 얘를 그냥 bn이라 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표현을 an은 다 꺼지고 bn만 남게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마치 이거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상태로 보는 게 뭔 얘기냐면 지금 an 플러스 5만 남기고 얘를 여기다 갖다 곱해.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서 an끼리 한쪽에 있게 몰아서 만들어줘. 그러면 얘를 넘기면 an으로 묶어서 1-2bn이고 5가 넘어가서 여기가 bn-5잖아? 그럼 마지막에 요 녀석만 나눠주게 되면 결국 an이라는 것의 모양을 1 빼기 2bn분의 bn-5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이렇게 줘버리면은 이게 정답인 건데 그 리미트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준다고 봤을 때 얘를 3이라고 대입해도 된다는 거죠. 알아들었어? 이러면 전혀 논리적인 하자가 없다. 근데 서술형을 이딴 식으로 써버리면 이거 아니고 이거일 수도 있잖아. 넌 틀렸어. 하면 빵점인 거야 그냥. 그지? 다만 객관식 같은 걸 풀고 너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얘를 3이라고 봐도 전혀 문제 없다. 알아들었지? 이러면 샌드위치 정리 빼고는 다 푼 것 같으니까 쉬었다 할 거고 쉬었다가는 센으로 먼저 갈게요. 알겠죠?